자, 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림의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어떤 점이 힘들까요?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투잡, 쓰리잡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본업이 있고 또한 남는 시간에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아니면 어떤 일이 있지? 근데 소득은 어떻게 되지? 또한 본업으로서 또 프리랜서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전체적인 소득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보고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서베이 돌리고 그 다음에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많은 분들의 범용적인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특히 무엇보다 경기도는 정말로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절반 이상이 삽니다.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살거든요. 엄청나게 큰 경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자, 프리랜서의 정의는요, 소속의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인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광의의 프리랜서와 협의의 프리랜서가 있는데, 이제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특고라 그러죠. 이런 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해서 특고 종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또한 이런 말하면 또 특고 종사자분들한테 또 뭐라 듣겠다.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불만이시겠죠. 아무튼 지원은 하고 있죠. 버팀목 플러스도 그랬고. 아무튼 지원을 하고 있고, 협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특고 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를 보통 우리가 협의 프리랜서라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광의, 그러니까 큰 범주의 협의, 좁은 범주의 이런 프리랜서들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 특수 형태 근로자를 포함해서 광의의 프리랜서가 42만 명이나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특고 종사자를 제외한 어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한 14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어요. 요약해보면은요, 연평균 소득이 2,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만 하고 있으면 적은 금액이죠. 하지만 내가 부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나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프리랜서의 40%는 총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그럴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경기도에서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가 뭐 부업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업종마다는 좀 다를 겁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경기도 내 프리랜서, 그 경기도는 상징성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 정도의 소득은 지금 벌고 있다. 그럼 내가 많이 벌고 있는지, 프리랜서로서 적게 벌고 있는지는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뭐 했대요? 소득이 40% 이상 감소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슨 소리야, 40% 이상 더 떨어졌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일단은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이제 40% 이상 감소됐다라고 응답이 됐고요. 1차 조사 때는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2차 조사 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죠. 이게 뭐야 그랬을 텐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서베이는 모바일로 서베이 이렇게 문자로 돌린 거고요. 모바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이제 40명 모아놓고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질의응답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일단은 이렇게 좀 탄탄하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 주요 소득원,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랜서 81%는 이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네요.
그래서 그래도 20%는 투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큰 범위죠.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프리랜서 분이 이 프리랜서 소득이 물론 여러 가지 프리랜서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대리운전 하시다가 또 낮 시간에 일용직 하시다가 뭐 이런 분들 다 프리랜서 중복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죠. 프리랜서 소득이 이제 주요 소득원으로 되고 있다는 것과 평균 소득이 2,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전체 프리랜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책정 같은 경우에는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수 책정에 대한 불만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당 받는 거 있죠, 건당 수수료나 시급 고정급 형태는 받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리랜서를 구하실 때 이런 건당 수수료 나오는 거 아니면은 시급 형태로 가는 거, 이런 거 경험담 얘기를 들으셔야 되죠. 지금 이게 경험담 얘기잖아요, 다들. 경험담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직종별 가봤더니 교육 컨설팅 연구 법률 서비스 업종이 31%로 가장 많이 이제는 근로자가 종사자가 있네요. 쭉 보시면 교육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 평균도 다 높습니다. 많이 하세요. 뭐 우리가 교육이라 하면 학습지 같은 것도 프리랜서 쪽으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소속되지,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있지 않는 분들, 한마디로 그런 분들도 사실 특고 종사자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종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감 수주처 궁금하시죠? 1인 자영업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일감 수주처는 이런 회사, 기관, 개인 사업자, 한마디로 회사에서 일거리를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고객, 일감 중개자, 플랫폼. 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많죠. 뭐 크몽 같은 사이트도 있습니다. 크몽 잠깐 가볼까요? 자, 크몽은요 어떤 사이트냐면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크몽 치시면 프리랜서 마켓 넘버 크몽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재능랩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설명드리면, 프리랜서들이 내가 이렇게 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나 뭐 안 나와? 뭐 이런 것만 남겨놨냐 왜? 예를 들어서 영상, 사진, 음향 쪽 가보면은 저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5,000원만 주세요. 5,000원부터죠. 나 이런 거 해드릴게요. 30만 원부터입니다.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55,000원부터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 모델 할게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여기다가 올려놓고요. 이거를 필요하신 분들이 이 가격을 보고 이제는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속대로 그대로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요런 사이트예요.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능력만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여러분의 그 일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기업들이 그걸 보고 선택을 하죠. 저도 사실 크몽에서 사람을 많이 구하는 편입니다.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내가 어떤 뭐 투잡을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난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내가 할 수 있지? 이거를 일거리 어디서 갖고 오지? 했을 때 이런 플랫폼들 되게 많아요. 크몽 말고도요. 여러분 네이버 가셔서 그냥 재능 기부 이렇게 치면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프리랜서 마켓 이렇게 쳐도 크몽 말고도 되게 많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연락이 올 겁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수수료 먹는 거예요. 중간에서 수수료 먹으면서 걔네들은 걔네만의 이득을 갖고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중개 형태이기 때문에, 일감 중개잖아요. 일감 중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입니다. 왜냐면 저는 막 일거리를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내가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런 중개 플랫폼에서 많은 일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다. 자, 72%가 복수 일감을 이제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프리랜서를 왜 시작했다 봤더니 이제 독립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감 입수 경로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 선후배, 지인이죠. 실제 특고 종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시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사실 그 지인을 통해서 많이 일거리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난 인간관계 잘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팩트입니다. 이거는
선배들이 지금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니까 지인들 통해서 입수 경로를 입감을 받고 있다, 소개를 받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개별 영업 내가 열심히 영업 뛰는 거고, 취업 사이트, 인터넷 카페에서 지금 받고 있다. 자, 부당행위 경험이 있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있었다라는 거죠. 뭐 적성의 흥미 일치도라든지 자율성 권한 이런 거는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는데, 다만 보수 소득이 너무 낮아서 불만족이다 이런 거죠. 고충이죠, 고충. 보수의 책정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것도 이제 고충으로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애로사항 물어봤더니 역시나 소득이 불안정한 게 이제는 프리랜서의 가장 큰 단점이자 애로사항이죠. 그다음에 일감 구하는 거, 영업 뛰는 거, 야 나는 영업 잘 못 뛰는데 여전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낮은 작업 단가, 교육 기획 부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그 프리랜서 법률 지원 서비스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프리랜서라면 이런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부당행위 경험 있냐 물어봤더니 역시나 매우 높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 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아마 이거 제가 마이크 이렇게 드리면 아마 프리랜서 하신 분들이 뭐 다다다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선 나중에 가서 이거 이외에 막 요구를 한다든지, 갑자기 막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막 다른 걸로 변경한다든지, 또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한다든지. 공감하시죠, 여러분? 프리랜서 보시는 분들. 개인적인 처리 뭐 참,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냐 그랬더니, 야 개인적으로 그냥 처리하고 아니면 참고 견딘다가 43%. 야 이게 참고 견디는 거죠. 특고 종사자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대리운전 하신 분들 미쳐버리죠 진짜. 저도 얘기 많이 듣거든요.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참고 견딘다가 43%.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대요. 자, 계약서 작성 실태 봤더니 표준 계약서는 인지는 하고 있다 72%. 그런데 뭐요? 실제 사용률은 30%가 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 써야지 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 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사용률은 30%. 한마디로 고용주 입장에서 안 쓰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 문제 있죠. 자, 사회보험, 사회안정망 가입 여부를 봤더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률이 높았는데 이외의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가입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제 당연히 낼 수밖에 없죠. 프리랜서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특고 종사자 이제 가입할 수 있고요. 고용보험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특고 종사자 할 수 있어요. 1인 사업자도 고용보험 들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들 수 있어요. 고용보험 왜 들죠? 우리가 보통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사하면 뭐 나요?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고용보험이 이제는 실업급여 받으려고 많이 드시는 거죠. 1인 개인 사업자 있죠? 1인 자영업자들 이거 고용보험 할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나는 다단가가 한 45,500원인가 그렇습니다. 45,500원 정도가 가장 등급에서 낮은 등급인데 고용보험. 근데 놀라운 게 중기부에서 이 고용보험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반 정도 지원해 줍니다. 반 정도. 무슨 얘기? 한 2만 원 정도, 2만 얼마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기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인 자영업자들 할 대상은 아닌데 뭐다? 내가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나 고용보험 해줘라고. 대신에 뭐다? 중기부에 신청했어서 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혹시 고용보험 관심 있는 분들.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사업 관두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근로소득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나눈 것처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이게 참 지금 제 앞에 책이 없네. 예. 아무튼 제가 이쪽에서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중기부 컨설턴트도 하고요. 사실 제가 중소기업부 뭐 컨설턴트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상인 뭐 이런 거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일을 해요. 저도 어차피 어찌 보면 프리랜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워낙 다양한 잡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댓글 주세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지원 방안 바라는 점 봤더니요.
상담 지원 좀 해달라 이런 게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프리랜서의 소득 변화 봤더니 소득이 40% 이상 감소함이 47% 정도 나왔고 지속 감속이 45%더 악화할 것이야 그때 36%. 굉장히 좀 안타깝죠.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프리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프리랜서 여러분, 뭐 정리해보면 이제 크몬 같은 사이트에서 일감을 좀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 경험담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고 있는 종사자 얘기 들어보면 지인으로서 일거리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이 한 2천만원 정도, 한 2,800만원 정도가 이제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면서 이쪽에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그냥 가볍게 프리랜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프리랜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댓글로서 여러분의 얘기를 좀 남겨주세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내 소득은 내가 뭐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이런 업종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벌고 있다, 너무 어렵다, 아니면은 이렇게 벌고 있는데 이거 괜찮다, 그럴 분은 없겠죠? 네. 과연 그거를 소스를 공개할 분이 있을래나? 저 같은 사람은 하죠.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상관없는데 모르죠. 또 그런 뭐 정말 착하신 분들 있으면 또 댓글로서 남겨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의 현실, 프리랜서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이었고요. 다음 영상에는 뭘 할 거냐면 경기도에서 마련한 그 법률 지원 서비스, 프리랜서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혜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